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드리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썸네일부터 보고 들어오신 분 있을 거라서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해외 종목 차트를 잠깐 보면 이 키메코 뭐 하는 회사죠? 세계 최대의 우라늄 채굴 및 정제 기업이죠. 이 친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언제부터죠? 날짜를 보면 1월 2일이죠. 여기부터 계속적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고점 찍은 시기랑 그죠? 10월 28일 고점 찍은 시기랑 두산에너비티가 움직인 시기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10월 28일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1월 2일부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 두산에너비티를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어때요? 10월 28일 얘는 뭐 하루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1월 5일부터 주가 올라간 게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두산은 전고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고 키메코는 제대로 돌파가 나왔죠. 이거에 대한 차이는 사실 제가 봤을 땐 시장 규모의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규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일단 어쨌건 우리가 미국 시장 엄청나게 크고 국내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5천이 왔지만 사실상 시가총액을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시총 1위에도 안 되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 코스피 시총 하면 5천조인가요? 5천조 되나? 5천조, 6천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한 6천조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4,500조, 5천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시총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총 자체가. 그만큼 시장 규모가 말도 안 되게 미국 커요. 그래서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에서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지금 올라간 섹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AI가 있고 AI 전력 인프라 쪽이 있고 그다음 누가 있죠? AI 하드웨어 뭐 반도체랑 로봇이 있고요. 그 AI 소프트웨어 쪽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섹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죠? 반도체와 로봇 쪽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애초에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사실상 모든 수급들이 뭐다 지금 다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키메콘가 카메콘가 계속해서 이제 우라늄 관련된 기업이 올라가는데 똑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못 갔던 이유는 사실상 기간을 보게 되면 이게 언제죠? 1월 21일 여기서부터 너무나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이 너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21일 요때부터 삼성전자가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살짝만 옆으로 기어주거나 조정이 살짝만 나와도 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텨내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서 수급들이 삼성전자가 쉬어주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이 살짝 꼬였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메코를 좀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느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얘네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따라갈 수가 없죠. 얘네 시총이 10조도 안 된 애들인데 그리고 얘네들이 SMR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부분 수주를 두산한테 받는 건데 두산이 훨씬 큰 회사죠. 지금까지만 보면. 그래서 얘네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키메코가 시총이 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가 올라가면 두산한테 좋은 거고 얘네가 뭐 빠지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일단은 SMR에 대한 부분들이 개화되는 시점이 언제겠냐라고 했을 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충격을 좀 줬어요. 계속적으로 캐펙스는 증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썼더라? 40조에서 50조 정도 작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캐펙스 투자했는데 이번에 거의 한 100조까지 올랐거든요. 100조까지 올랐는데 일단은
작년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파는 게 뭐지? 애저? 그 매출이 30 작년엔 40% 이상으로 폭발적 나왔는데 지금 39%까지 살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아니 투자는 늘어나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거요. 이해가 돼요?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AI 거품 아니야? 이런 인식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부터는 실적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예민해지는 시장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도입해서 이 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줄어들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AI 썼을 때 실적이 진짜 나오는 기업도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있네. 그럼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진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투자 집행한 그거 대비 매출과 이익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근데 투자한 캐펙스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꺾여 내려가면 그런 애들은 급락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예를 들어서 진짜 200조, 300조가 들어갔는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오는 회사들이 있다? 얘네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투자한 거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종목들은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거품에 대한 시그널이 뭐예요? 투자한 만큼의 실적과 매출이 전체적인 모든 빅테크들에서 뭐예요?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성장에 대한 각도가 투자한 만큼 성장한다가 이런 각도인데 이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어떻게?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45도였다가 40도였다가 35도였다가 30도였다가 20도였다고요? 투자 대비 성장 각도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 이건 뭐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시그널이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런 모습 나왔고 그죠? 나왔고 메타는 달려가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빅테크들의 움직임들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6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오픈 AI의 상장이 준비되어 있고 스페이스 X의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신규 상장주로 몰릴 거거든요. 근데 몰리기 전에 오픈 AI가 사실상 AI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오픈 AI가 상장하고 나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AI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 폭락일 것 같은데 그 구간이 저는 아직은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계속 불장이지 않을까 싶어.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와 가장 큰 수급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 3월이라고 생각해요. 2, 3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SMR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보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8천억에 대한 부분을 쓰는데 SMR 사업 확대에 따른 제작 캐파 확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MR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시기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월 달 지금 이제 2월인데 설날 앞두고 주식 오대할 분이 알겠지만 항상 명절 앞두고는 증시가 강했다가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저번 추석 언제지? 10월. 저번 추석 보시면은 여기가 언제죠? 10월 3일부터였잖아요. 그러면 이 9월 말부터의 증시 흐름을 잠깐만 볼게요. 코스피 가보면 자 작년 9월 말부터의 증시 흐름 자, 보시면은 이쪽인 것 같은데 목요일 딱 좋았네. 그러니까 보통 원래 딱 증시 그 2, 3주 전에 2주 전쯤부터
요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요런 흐름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근데 요건 이제 딱 추석 전날에 딱 급등이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보통 요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증시 자체가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살짝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인다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가가 많이 빠질 거냐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빠져봤자 8만원 후반대다. 제가 봤을 때는 빠져봤자 8만원 후반대고, 순간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아야 되는 자리가, 일단 제가 보니까 평단가가 9만원 후반대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 개인들 평단가 은근히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 쏴도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량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돈을 쏴도 앞에 물린 사람들의 매도 물량, 돈을 쏴도 매도 물량, 돈을 쏴도 매도 물량. 결과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이고, 올라오면 던지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거 주가 한번 변동성 나오면 내가 다 털려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한번 딱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일단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된 피날레는 안 나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계속 보지만 두산 에너비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소형주, 중형주 다 봐요. 원전 쪽. 근데 원전 쪽 전체적인 차트들이 쏘기 직전에 굉장히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기적인 상승이 땅땅땅땅땅 나와주는 구간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전 쪽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일단 88,5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해봤자 2% 마이너스 2.5% 정도 추가 하락 저는 딱 이 정도 봐요.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고, 왜냐면은 60분봉으로 보더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앞쪽 구간에 일단 매물을 받아놨거든요. 분명히 돈을 썼어요. 분명히 돈을 쓴 애들이 있다. 돈을 쓴 애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 자리를 잡아놓고 올라왔단 말이야. 천천히 보시면은 올라올 때 여기서 여기서 앞쪽 구간 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잡았죠. 추가 하락 잡아놨어요. 잡아놨고 또 돈을 써서 올려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돈을 썼는데 계속 계속 매물을 잡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건 기회라고 보여진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비 지치고 힘든 사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절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좀 기회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타점을 한번 잡아 볼 것 같아요. 신규 진입 못하신 분들 신규 진입이나, 또는 막 97,000원, 98,000원 이때 몰빵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거나 우리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으니까 요거 타점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빠진다는 거야, 이 새끼 안 튀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많이 원전주 하락했잖아요. 그죠? 우라늄이나 SMR 기업들 하락했으니 단기적으로 월요일장에 순간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게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져놓고 대응하자라고 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맞잖아요. 빠져놓고 대응하는 뭔 의미가 있어요. 항상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크게 저쪽 미국 주식 쪽에서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두산 쪽에서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좀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자.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전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밀릴 거였으면 좀 진작에 밀렸을 거다. 생각보다 지금 쉽게 안 밀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그냥 흔들고 있다, 계속적으로. 진짜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한번 흔들고 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팔고 싶은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직도 일단 95,500원이라는 자리는요, 95,500원이라는 자리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있는 거의 몇 년입니까 이거? 쭉쭉 당기면, 자 언제죠 여러분들? 여기 따지면은 2008년이죠. 그죠? 2008년.
지금 거의 18년 동안 두산 아이너빌리티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에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수익 중입니다. 거의 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제외하고 크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밑에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위쪽에 물려가지고 아 진짜 고점 아닌가? 아 진짜 고점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라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만한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신고가에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풀베팅 때렸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횡보만 하네. 근데 이 사이에 현대차도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네.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서 왜 기회비용 날리고 있어야 되지? 짜증난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딴 데 갔었으면 기회비용 다 잡고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두산 좋다고 해가지고 버텼는데 이 새끼 때문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로봇 섹터 작년 6월 7월부터 갖고 지금 2배 3배 전부 다 수익 중이고요. 오션도 정말 35,000원 4만원대 말씀드려서 지금 3, 4배 전부 다 온라인 상태에서 지금도 좋은 흐름, 최근에 좀 좋은 흐름 안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산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얘기한 분산 투자가 이렇게 분산 투자가 제가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 주식 이렇게 크게 뭐 원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채권, 그죠? 현금, 그다음 뭐요? 금, 그다음 이건 뭐라고 할까요? 또 ETF 이렇게 좀 나눈 게 이게 분산 투자긴 해요. 이게 분산 투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분산 투자는 뭐냐면 주도주를 한 방울에 담지 말고 주도주를 많은 바구니에 담아라 이거예요. 왜냐면 주도주가 반도체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죠. 로봇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죠. 원전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죠. 그래서 조선 주도주죠. 방산 주도주죠. 그죠?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이 주도주들을 이렇게 큰 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식 포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보다 이 주식을 주도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도 섹터를 나눠 사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만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계속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뭐가 좋다라는 거야. 기회비용 다 날리고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한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보유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두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몰빵을 하셨으니까 뭐 화가 나신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몰빵 투자 절대 안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몰빵해서 가자고 안 해요. 근데 몰빵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다 날렸다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산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변동성 있더라도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새벽에 또 영상 보시면서 걱정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전달을 드리려고 찍은 거니까 크게 뭐 부담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다. 주도주는 뭐다? 주도주네? 그럼 뭐한다? 사이클 기다려야겠다. 순환매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수급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반도체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미국은 AI 섹터가 전체적으로 엮여가지고 이 뭐가 하나 AI 쪽에서 안 좋으면 다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국장은 워낙 시장 규모가 또 작기 때문에 AI 섹터도 다 분류가 돼 있어서 AI 좋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섹터가 얘가 반도체가 너무 전체적인 이 시총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강하면 AI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AI 섹터에서 반도체가 좀 조정 나와주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다른 섹터들, 그죠? AI 중에서 다른 전력 섹터나 이런 쪽으로도 돈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 사실 많이 올라간 상태고 변동성 조금 나와도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꼭대기 잡은 사람 지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몰빵하신 분들. 근데 거기서 몰빵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몰빵해서 돈 벌려고 했으면 손절 라인도 잡았어야죠. 98,100원에 1억 몰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95,000원
94,000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았어야죠. 그러니까 못 갈 거라 손절 라인 잡으라는 게 아니라 몰빵 투자하고 마이너스 50%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남도 탈 거예요? 본이 몰빵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이 얘기 제가 지금 2년째 드리고 있죠. 몰빵 투자하지 말아라. 15,000원 20,000원대도 똑같아요. 제가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력이 아무리 좋아도 섹터 분할해서 살아. 그러니까 2만원부터 몰빵 투자해서 지금 9만원 왔으면 4배 수익인데 몰빵 투자 좋았던 거 아니냐 하겠지만, 결과론적인 거고, 결과적으로 두산이 또 저는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또 갔을 때 14만원 15만원 또 몰빵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 그게 만약 고점이면은 평생 몇십 년을 물릴 텐데, 몇십 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몇 년을 물릴 텐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몰빵 잘 안 해요. 왜?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주식의 무서움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게 전 참 어떻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대응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뭐 변동성 나오면 매수타임은 보자. 아시겠죠? 나중에 또 강하게 올라갔을 때 매수타임 볼 거니까 이때 매수타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오늘 두산 변동성 걱정된다, 지금 어떻게 혹시나 눌리면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싶다, 또 아니면 뭐 급등이 언젠가 강하게 나오겠지만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뭐 3월에 이제 준공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급등했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010-8455-9501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나 변동성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또 급등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에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지만, 일단은 제가 두산 2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얘기한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방에 대한 부분들이 전력 쪽에서는 보여진다. 마지막 한 방.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눈이 머는 시장이 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라는 시장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사실상 고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고점은 광기 어린 상승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광기에 잘 나오자. 똑같은 말 계속하죠. 광기에 나오자. 이 얘기 왜 하냐면 결과적으로 광기 상승이 나오면은 못 팔아요. 어차피. 왜? 더 갈 것 같고 더 갈 거 같고 더 갈고. 왜? 오늘 10% 가고 내일 7% 가고 또 그 다음날 10% 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못 팔다 어떻게 마이너스 30%빵 맞고 뭐요? 에이 개같은 주식시장 이러고 뭐요? 안 해. 그리고 손절도 아니에요. 물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평생 끌고 간 다음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면 팔아야죠. 그래서 그 타이밍 같이 잘 잡자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 중소형주 하나 과거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총이 좀 낮죠. 시총이 낮아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총이 너무 낮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달 아니면 2달 보거든요. 한 달 아니면 2달. 저도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당연히 수익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두산 가면 같이 급등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원전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시총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원전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몇 명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이 원전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원전 히든주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전주가 진짜 올라갔을 때 뭐가 많이 간다?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매집이 완벽한 애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포트에 일단 넣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총이 좀 낮아서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거 아시죠? 1,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2만원 간 종목이에요. 4달 만에. 근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종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종목을 잠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한가로 가고 나서 시가를 띄어서
이 구간, 즉 밑에 구간에서 이 구간의 물량을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매집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있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흔들어 줬다. 잘 봐봐요.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해주고 주가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흘려줬어요. 밑으로 흘리면서 개인 투자자 싹 다 털어냈거든요. 싹 다 털어냈는데 여기서 봐봐 어떻게 됐어요? 털고 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고 나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주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다. 4달 만에 2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리엔트전공처럼 올라갈 거냐,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매집이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상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고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 박스권 사이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구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오리엔트전공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인데 이 다른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원전주 하락으로 지금 뭐요?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섹터 속을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눌림목을 안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매집은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있다. 근데 개미를 털어주는 구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 최대한 개미를 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잠깐만 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이요. 요렇게 오리엔트전공처럼 매집을 한 다음에 앞에 구간의 물량을 뭐 했다? 앞에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대량 매집했다. 여기서.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평균 단가에 물려있는 곳에서 본전 주면서 계속 내보내고 흔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강한 상승, 충분히 원전의 호재가 터지면 이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는 당연히 못 드리니까 요거 선착순으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위쪽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여기로 원전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845-9501 원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